예, 우리 감사원장님, 부총리님, 우리 이차관,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하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좀 사실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병주 의원님 질의에 작년 이맘때 방첩사를 방문했다. 지금 식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올 초 같습니다. 올 초죠. 네네. 네. 올 초면 네. 여인영 사령관을 네네. 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확인만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님. 네. 아까 구테타 의원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따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시 국가 반란죄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 따르면 뭐 지켜보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란죄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헌정 파괴 범죄입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네. 이제 결산이잖아요. 네.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내국세가 네. 52조 원이 펑크가 났어요. 거기에 연동돼서 네. 19.24% 이제 교부세가 네.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교부금 포함해서 교부금은 20.79% 맞죠? 내국세? 19.24. 아니 교부금. 교부세는 19.24고 네네. 교부금 부총리님, 예, 20.79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두 분 다 함께 좀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 기재부는 행안부 교육부에 회의만 했다고 하고 문서가 없어요. 불용의 문서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24조 1항은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한다. 언제 전자문서로 하냐? 1호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호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입니다. 문서 받으셨습니까? 장관님, 부총리님? 네, 실무자 차원에서 제가 그 문서는 우리 신영대 의원님 그 문서가 다예요. 받은 게. 그거는 공식적인 불용처리 문서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백날 회의해봐야 공식적으로 효력 있는 문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불용처리가 이게 이행이 됩니까? 자, 2항 처분 관련돼서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처분에 해당한다. 이 다 지자체들, 교육청들 어떻게 됐습니까?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다 미친 행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카톡, 전화 이걸로 처분이 됩니까? 안 되죠. 법제처장님 되십니까?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죠. 행정절차법 대통령 0이 있습니다. 저렇게 절차법에 따라서 하라고 그런 겁니다. 문서로서.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1호, 2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법률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 법제처 질의 한번 또 이어서 할게요. 지방교부세법인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경우는 추경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교부세법. 행안부 장관님도 함께 보십시오. 예.
사망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연도, 그러니까 결산하는 해에 그 다음 연도입니다. 그때 정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은 추경 없으면 가능하지 않고 정산, 제가 기재부 장관 때도 물어봤는데 이 정산의 의미가 뭘까요? 네? 부총리님, 네. 저랑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근데 가게에 밥값은 내야 돼요. 그러면 부총리님 먼저 냈어요. 정산하자. 그러면 제가 뒤에 가서 지갑으로 열어서 돈 줘야 되죠. 행안부 장관 안 그렇습니까? 정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의 의미가? 그러면 식당에는 밥값 줘야 돼, 안 줘야 됩니까? 줘야죠. 주고 나와야 되죠.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결제하든 주고는 나와야 됩니다. 저 정산은 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재부는요, 국가재정부 43조 5항 들고 있는데 자꾸 법제처장님, 다시 한번 여쭤봐요. 우리 국가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맞습니까? 회계연도.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셔요? 네, 그렇습니다. 이차관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헌법에서 우리 헌법 54조 1항에서 국회 심의 확정돼요. 예산안이 예산으로. 그렇죠? 예산으로 확정되는데 그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쓴 거를 지금 이제 와서 결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43조 5항은 예산 배정 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 보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나중에 차천연도에 안 준 것들 먼저 주고 정산한다. 미지급은 없어요. 저기에 안만 찾아봐도.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부총리님, 행안부 네. 장관님. 국가재정법 위반, 교부세법 위반, 교부금법 위반. 아무리 법을 뜯어봐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13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부총리님 13년도 어떻게 했어요? 시정조치 했죠? 한번 국회에서.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정조치 했습니다. 예결 회장님, 시정조치 맞죠? 13년도에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조치를 알고도 감사원장님 또 했어요.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일을 또 했어요. 결산 때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장님, 네. 국토교통부 법정 의무 전출금이 있어요. 그것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산해야 되는데 똑같이 저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거는 초과세수 때 또 정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입이 부족하면 모자란다고 안 주고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는데도 나중에 2년 뒤에 정산을 안 해줘요. 어느 법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원장님? 재정당국에 나름대로 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제가 이유는 있죠. 세수 펑크 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메꾸려고 추경 안 하고 메꾸려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어거지로 다 법 위반하면서 일일이 도미노 사태처럼 이런 일을 지금 기재부가 해요. 저 옛날에 이런 기재부 못 봤습니다. 예?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기재부를 못 봤어요. 감사원장님, 네. 시정조치 한 내용입니다. 이미 13년도에 한 번. 다시 재발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법대로. 예. 법대로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 다음 헌법재판소는 이미 제가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헌정 파괴급 파괴범 이 비자금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김옥숙 이혼 관련된 소송 관련해서 좀 메모가 새롭게 나왔어요. 법무부 장관님. 네.
저 메모 봤습니까? 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 예산의 강승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